오래 살아온 세월 동안 이보다 더한 일도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 지점장 정우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는 박소희의 큰 목소리 때문에 사무실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우성 지점장이 창구로 다가오며 박소희에게 물었습니다. 박소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할머니가 1억 원 인출하겠다고 우기세요. 통장에는 98만 원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정우성 지점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전혀 친근하지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는 제 앞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드실 약이나 챙겨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가족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1억 원을 인출하러 왔어요. 하지만 정우성 지점장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시면 복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시청이나 구청에 가시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속에는 무시와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쌍한 노인을 달래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정우성이 계속 물었습니다. 혹시 길 잃으신 건 아니고요? 집 주소 기억하세요? 이제는 완전히 치매 환자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고객들도 하나둘씩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젊은 직장인은 스마트폰으로 제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정우성 지점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고 업무에 지장을 주시면 곤란합니다. 처음에 가식적인 친절함도 이제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팔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집에 가세요. 그 할머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걱정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더욱 창피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정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박소희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짜 친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녀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뜻은 어서 사라져라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고객이 박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요즘 많아요. 박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현실과 망상을 구별 못하시는 경우가.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계좌를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이자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흥분하시네. 역시 그런 거였어. 무서워라. 이런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한 아이는 엄마 뒤에 숨으면서 저를 무서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우성 지점장은 이제 완전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 가세요. 경비 아저씨를 부를까요?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식으로 1억 원을 인출하러 왔습니다. 계좌 확인을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불쌍하게 보는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정우성 지점장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아마 경비를 부르자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정우성 지점장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로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어서 가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해지기도 했습니다. 곧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손녀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박소희와 정우성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드디어 가는구나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오겠습니다. 박소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네, 언제든지 오세요. 돈 가져오시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박소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할머니가 1억 있으면 전 은행장 되겠네요. 이 말을 하면서 박소희는 자신이 얼마나 재치 있는지 뽐내려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실제로 몇몇 고객들이 키득키득거리며 웃어줬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잊지 마세요. 박소희는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네네, 안 잊어버려요. 할머니가 1억 있으면 제가 은행장 될게요. 그러면서 옆 창구 직원에게까지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 아니, 할머니 1억 있다고 우기고 계셔. 그 직원도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참 많으시네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박소희의 말을 듣고 나서는 저를 보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아, 저런 어르신들 요즘 많아요.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가족들이 좀 챙겨드려야 하는데. 이런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박소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할머니, 그냥 집에 가세요. 은행에서 이러면 다른 사람들 업무에 지장 주잖아요. 정말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곧 확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박소희는 이미 다음 고객을 부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정우성 지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시면 정말로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은행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박소희와 정우성이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 드디어 가시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고객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분들 보면 참 안쓰럽긴 해. 가족들이 좀 챙겨줘야 하는데.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이 은행 전체가, 아니, 이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말입니다. 은행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굴욕과 모욕을 되갚아줄 시간이 온 거니까요. 할머니.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바로 앞에 있는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행 앞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직장인들이 급히 걸어가고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상인들이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방금 전 은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 제가 필요한 연락을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찾아봤습니다.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현. 제 비서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지은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저는 평소에 지은이에게 제 정체를 숨겨왔으니까요. 태연아, 지금 어디에 있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세안은행 본점 앞으로 와줘. 그리고 장민수 본부장도 함께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급한 일이신가요? 급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야. 최대한 빨리 와줘.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은이가 황급히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저를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아. 저는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누군지 궁금했지? 네. 지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물어봐도 항상 그냥 할머니라고만 하셔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한빛그룹 회장이야. 한빛그룹이요? 지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큰 회사요? 응. 한빛그룹은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금융, 유통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큰 회사였죠. 그런데 할머니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지은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고. 진짜 모습이요? 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돈 많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할머니로서 말이야. 지은이는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지금까지 봐온 할머니와 한빛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연결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아까 은행에서. 응. 일부러 그랬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실험을 종종 했습니다. 평범한 차림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는 거였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약간의 무시나 차가운 대우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세안은행에서의 일은 정말 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너무 기분 나쁘셨을 것 같은데.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했습니다. 할머니가 큰 회사 회장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여전히 제 기분을 걱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나쁘긴 했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을 시켜줄 시간이야. 다시 휴대폰을 들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안은행 본점 바로 윗선에 있는 사람에게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이사님이십니까? 저 송미란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하게 바뀌는 게 들렸습니다. 회, 회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를 주시다니. 사장님, 혹시 세안은행에 제가 얼마나 예치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5,200억 원 정도로 저희 은행 최대 고객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세안은행 본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전화로 긴장하는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요? 직접 와보시죠. 지금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은이가 또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5,200억 원이요? 응. 그것도 세안은행에만 그 정도고 다른 은행들에도 돈이 있어. 지은이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할머니가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이쪽으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김태현이 온 거였죠. 차가 은행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김태현이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장민수 본부장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김태현의 인사말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리무진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초라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은행 안창문을 통해서도 몇몇 직원들이 이쪽을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이야. 할머니. 괜찮아. 같이 가자. 저는 김태현과 장민수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은행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기 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은행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 입은 두 사람이 초라한 할머니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 고객들이 하나둘씩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까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분이 아까 그 할머니 맞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들은 누구지? 정장 차림이 완전 다르네. 속삭임이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태현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세안은행 지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네, 어떤 업무이신지.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어보려는데 장민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빛그룹 장민수 금융본부장입니다. 급한 업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안내 직원의 얼굴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한빛그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의미를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안내 직원이 급히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한빛그룹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네, 지금 바로요. 몇 초도 안 되어서 정우성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빛그룹 본부장님이시라고. 정우성이 장민수에게 인사하려고 다가오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한빛그룹 송미란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은행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들, 직원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박소희도 창구에서 일어나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민수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은행 1순위 VIP 고객이십니다. 잠시 멈춘 후 그가 덧붙였습니다. 5,200억 원을 예치하고 계신 고객이시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행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5천억 원? 그 할머니가? 아까 그분이? 아까 저를 비웃던 고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저를 노숙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디 숨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소희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아까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돌아오고 있을 거예요. 저는 박소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박소희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억 있으면 은행장이 된다고 했나요? 박소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5천억이면 어떻게 되죠? 제 질문에 박소희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우성 지점장은 이미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정우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본부장, 지금 즉시 전액 인출 절차를 시작해줘. 네, 알겠습니다. 장민수가 서류 가방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들이었죠. 5,200억 원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행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5천억을 다 빼신다고? 그럼 이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예금은 괜찮을까? 고객들의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소희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아까 자신이 한 말들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회장님 제발. 박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박소의 직원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건 내가 1억 있으면 은행장 된다고 했죠. 박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5천억이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제 질문에 박소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장민수가 정우성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전액 인출 서류입니다. 지금 즉시 처리해 주세요. 정우성이 서류를 받아보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요. 결정했어요. 제 단호한 대답에 정우성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급히 자기 창구로 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예금 인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 목소리에 다른 고객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긴장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